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청소년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여러분들하고 해보겠습니다. 청소년기. 청소년은 우리가 어떻게 보통 이야기를 하냐면은 어른과 어린이의 중간 시기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연령 규정이 법규마다 사실은 다 다르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에서 24세. 그러니까 이거는 초등학생으로부터 대학생까지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청소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만 13세에서 18세. 바로 어떤 시기냐면 여러분들이 다 지나왔지만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시기. 보통 이제 이렇게 되고 이러한 이제 부분을 갖다가 반영을 해서 우리가 보통 이 시기를 갖다 이제 학생이라는 말로 이제 대신하기도 하죠. 또 특히 사춘기를 겪고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을 주로 이제 청소년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 시기를 우리가 보통은 이제 청소년기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청소년기와 관련된 이제 단어로 영어 단어로는 이렇게 이제 puberty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춘기를 요거는 이제 pubertas라고 하는 꽃 피우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고요. 영어로 청소년기를 의미하는 adolescence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에 성장하다라는 의미의 adolescere라고 하는 요 단어에서 이제 유래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인간 발달의 원리를 대략 어떤 인간 발달에는 순서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순서 또 발달되는 어떤 속도 그리고 발달의 차이 또는 어떤 발달은 이제 상호 연관성 이런 것들을 띄면서 이제 발달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화와 통합 과정을 거친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순서, 속도, 차이, 상호 관련 분화 통합 이라는 측면으로 이렇게 이제 5가지 원리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청소년기의 특징은 이러한 특징들로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앞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신체적인 발달의 특징, 인지적인 발달의 특징, 정서적인 발달의 특징, 사회적인 발달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특히 청소년기에는 신체적인 발달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죠. 특히 호르몬의 변화가 굉장히 이제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2차 성징을 갖다 나타내고 생식 능력을 이제 갖게 되죠. 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고 성정체성이라든가 사춘기가 이제 요 시기에 도래를 하게 되죠. 인지 발달 측면에서는 어떤 형식적인 조작기 그리고 상상의 청중, 개인적인 우화. 상상의 청중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사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정서 발달이라는 측면에서는 질풍노도의 시기인 것이죠. 그렇죠? 막 그냥 변화무쌍하게 그렇게 이제 정서들이 변하기도 하고 정서를 표출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사회적인 발달 측면에서는 주로 이제 학교 생활을 갖다 주로 하는 그런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또래 문화, 또 집단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그런 와중에서도 의존적인 관계에서 독립적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또 있지요. 집단 생활, 또래 생활 중에서는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안타깝지만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이제 살펴본다면은 신체 발달 측면에서는 역시 이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호르몬의 변화가 굉장히 심한 거죠. 그래서 남성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남학생들 경우에는 청소년기에 바로 안드로겐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왕성하게 이제 분비가 되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왕성하게 이제 분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장 호르몬도 활발하게 이렇게 이제 작용을 하는 그런 시기인 거죠. 그래서 뭐 이를테면 물론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이제 다 성장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몇 달 새에 뭐 10cm 이상이 커졌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눈에 띄게 나타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기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기흉은 뭐냐면은 이 폐에 갑자기 이제 성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폐에 이렇게 구멍이 나는 거예요. 예, 구멍이 나가지고 거기로 바람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막 호흡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 가서 치료도 받게 되고 이제 그런
그 경험도 이제 하게 됩니다. 또 특히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 몸의 변화가 이제 많이 2차 성징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죠. 그렇죠? 이제 가슴도 커지고 또 뭐 이제 어떤 이제 적용도 하게 되고, 최근에는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 이제 가슴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어떤 생리 현상들이 이제 바뀌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어떤 신체적인 발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이성에 대해서 어떤 그 본인이 느끼지 않아도 저절로 몸이 반응을 하는, 그래서 뭐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몸에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이제 시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여드름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 세수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드름이 막 그냥 불룩불룩 튀어나오죠. 어떤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이런 시기가 바로 이제 청소년기의 신체 발달로서의 어떤 그런 특징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더불어서 이런 이제 신체 발달과 더불어서 또 요 발달이 이제 신체적인 발달이 이제 일어나면서 혼돈스러울 때 사실은 굉장히 그 신체 변화와 더불어 가지고 민감한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청소년들이. 그리고 당황스러워하는, 자기 자신이 자기 몸의 변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이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또 굉장히 자기 몸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신체 이미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또한 이제 성에 대한 관심도 이제 크게 늘어나는, 그리고 자신의 성적 욕구에 대한 불안감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수치심이라든가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부정적인 요소로서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요 시기에는, 그래서 신체적인 발달이 이렇게 이제 변화무쌍하게 일어나는 요 시기에는 주변에서도 바로 그러한 것들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닌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다가 불어넣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초경이 시작되거나 이럴 때는 오히려 이제 성인으로서 진입하게 되는 걸 축하해주고, 또 뭐 남학생의 경우도 몽정을 한다라든가 그런 경우에 오히려 축하해 줄 수 있는, 또 그리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어떤 성장 과정에서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하는 측면을 갖다가 오히려 설명도 해주고 북돋아 주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또 이러한 신체적인 발달이 왕성하긴 하지만 개인차가 또 있기는 해요. 그래서 빠른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뭐 5학년, 또 진짜 빠른 경우는 뭐 4학년 후반 뭐 이런 때도 이제 초경이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또 느린 경우에는 이제 뭐 중학교 뭐 2학년, 3학년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개인의 차가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갖다가 우리가 인식도 시켜줄 필요가 있고, 그런 데에 대해서 오히려 격려도 해주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인지 발달 측면에서는 이때가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형식적인 조작기라는 거예요. 현실과 경험에 근거를 해서 수준을 갖다 이해할 수 있는, 현실의 토대가 없는 그런 가상적인 환경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떤 대상을 갖다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기도 하고 이런 특징을 갖다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갖다가 이제 내리게 되는 그런 이제 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한 이제 그 평가 하는 과정에서 이상적인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또 자기 중심성이 이제 강한데, 아까도 잠깐 언급했었던 가상의 청중이라는 것을 있다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들은 별로 신경도 안 쓰는데 본인은 남들이 자기만 보는 것 같고 이러한 느낌들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표현했지만은, 편의점에 가는데 뭐 이렇게 중요해, 뭐 간단하게 뭘 사가지고 오고 그러면은 그냥 적당히, 어른들 입장에서 본다면 적당히 이렇게 이제 걸치고 나가면 될 것 같은데, 또 불구하고 편의점에 가기 위해서 머리도 매만져야 되고, 못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색깔에 맞는 걸 찾아야 되고, 또 뭐 신발은 뭘 신고 가야 되는지 이런 데까지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그런 결과까지 이제 나온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학교에 가는데 지각을 할 이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각을 해야 될 이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 머리는 꼭 감아야 돼. 남들이 날 쳐다볼 거야. 라고 하는
아무도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는데 그런 이제 가상의 청중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조그만 실수에도 스스로 이제 부끄러워하고 또 조금은 더 완벽한 행동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노력하는 특징들이 나타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때 이제 자기 중심성이 가상의 청중이라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의식해서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고요. 또 개인적으로 스스로 이제 우월성이라고 그럴까? 자기를 갖다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우화의 그런 어떤 경향들이 이제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똑같은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 내가 오로지 유일하게 제일 잘해. 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다 이제 하게 되고, 네가 어떻게 나를 알겠어. 그래서 집안에서 네 사춘기에서는 그러잖아요. 도대체가 말이 안 통한다고. 왜 내가 하려고 그러면은 이상하게 생각을 하냐고. 왜 나를 이해를 못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바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도 나한테는 안 일어나요. 요즘 뭐 코로나19가 유행인데 코로나19가 걸리고 거기 양성 반응을 갖다 보이고 이런 거 다 다른 사람 이야기예요.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그런 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험한 그런 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갖다 갖는다는 거예요. 인지적인 측면에서. 도덕성의 발달 측면에서는 역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떤 그런 경향이 이제 크지만은 조금 더 성숙해 가면서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이런 것들이 자기중심적인 부분에서 이제 사회중심적인 어떤 집단중심적인, 그리고 내가 어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처신을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바뀌면서 형성돼 나간다는 식이죠. 그래서 사회에서 인정받는 방향이 무엇이고, 또 법과 질서를 갖다가 왜 따라야 되는지, 그래서 공중도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아주 치밀하게, 진짜 소위 이야기하는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까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신념이라든가 판단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게 되고요.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윤리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시기에는 이상적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데 거기서 실망감을 갖게 되면은, 그러면은 사회에 대해서 사회를 갖다 불신하게 되는 그런 이제 풍토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 또 내가 하는 뭐 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제 불만감 이런 것들도 사회뿐만이 아니라 가정 또는 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특별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나한테 관심을 주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봉사활동이라든가 사회 참여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이 시기에 많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도 이제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뭔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고민도 하게 되는 이제 시기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이제 특징이고요. 또 청소년기의 어떤 인지 발달 측면에서 바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강하니까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인정을 하고, 또 그리고 가능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고민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갖다 자꾸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노력을 갖다 주변에서 이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같이 협동해서 살아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사람도 역시 소중한 존재이다. 너가 소중한 존재인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조언, 어떤 강요가 아니라 조언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 아까 이제 그 사회활동 이런 것들도 이제 나왔지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 실천으로 이루어지고, 보살핌 이런 것들이 실천으로 이루어져서, 그래서 어떤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데 좀 더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우리가 지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겪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뭐 우리 그 베스트셀러이기도 했었던 책이 있잖아요. 예?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갖다 걷기 때문에
겪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인정해주고 해둬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좀 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들이고요. 바로 이러한 그 청소년기의 또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청소년기의 정서 발달은 쉽게 흥분하거나 쉽게 좌절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이런 변화가 굉장히 심한데,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나를 혼냈다라든가 벌을 줬다라든가 그러면은 나만 미워해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느낌들을 갖다 이제 갖는다고 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풍부한 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 일에도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격해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갖다 이제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우정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싹트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아픔 이런 데도 같이 공감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또 그러면서 막 흥분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갖다 듣고 보면은 열심히 흥분해서 막 얘기하는 거 듣고 보면 사실 크게 내용도 없는 그러한 이제 특징들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런 어떤 요 청소년 시기의 정서 발달 측면을 방해하는 요소로는 교육 환경, 어떤 그 대학의 진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습에 대한 노력 또는 강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점점 쌓이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의 갈등이라든가 불안정함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이제 그 진학이라든가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게 되는지를 미국의 고등학생이 동영상으로 제작한 것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에 제가 주소를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서 보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의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성인이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은 것에 이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표현 행동 하나하나에 감동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 그리고 작은 실수에 이제 크게 좌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극단적인 청소년의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입시와 관련된 공부와 관련된 그런 스트레스와 더불어서 이런 아주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이제 많게 되는데, 그렇기에 더더군다나 우리가 지지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요. 바로 그 시기에는 그런 어려움들이 늘 있을 수 있다. 이것만 극복을 하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도 좀 안정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해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지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지금 그런 어려움을 갖다 인정을 해주고 들어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청소년 시기에 아이들이 하는 그런 그 이야기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물어봐주고 또 알려주고 격려해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미래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계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제 청소년기의 이제 사회적 발달 측면에서 그래서 부모로부터 이제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도 많고요. 집단과 이제 밀접하게 영향을 받으려고 하기도 하고, 왜 어른들은 자기들한테 부정적인 그런 어떤 언어, 이야기 이런 것만 하는지. 그래서 엄마랑 말이 안 통한다라고 해서 엄마랑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부모님들하고 이제 다투기도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트위터에서 나왔었던 이제 그런 그 청소년들기의 어떤 부모들과의 이제 불화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목소리를 갖다가 내고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기에 이런 이제 그 특징이 있으니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갖다가 이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일탈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학교라든가 또 가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탈을 해가지고 나를 이해해주는 그런 또래들끼리의 어떤 생활이라든가 그래서 가출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특징들도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같은 관심을 가지고 가치를 갖다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어떤 그 뭔가를 갖다가 같이 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욕구도 이제 가지게 되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훈계보다는 좀 더 많이 들어주는 노력을 갖다 이제 해줘야 되고요. 청소년이 할 수 있도록
자꾸 북돋아주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고, 일정한 기준과 원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생활 또 사회생활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익혀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선을 갖다 그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 시기가 사실은 근데 이제 청소년 시기, 이 시기를 우리가 이제 요즘의 세대를 갖다가 바로 N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인터넷이라든가 바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갖다 활용하는 시기라고도 하고, 또 한편으로 Y세대라고도 합니다. 요 N세대는 청소년 시기인데 디지털 문명 세대를 갖다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고, 1977년부터 97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들,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 이제 대부분 포함되겠지만은요. 1950년에서 60년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65년에서 76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X세대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이어서 나온 세대이기 때문에 77년에서 97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Y세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코세대라고도 부르고 N세대라고도 부른다는 거예요. 주로 인터넷을 활용을 하고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갖다가 활용하는, 그리고 내가 어떤 일방적으로 어떤 것을 듣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체험을 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는 요즘은 이제 바로 채팅이라든가 이런 것들 주로 이제 엄지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엄지족 또는 디지털 네이티브 하이퍼 세대라는 이제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N세대의 N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온 거죠. 네트워크 또는 이노베이션, say no, enjoy라고 하는 네트워크에 익숙하면서 새로움을 추구를 하고, 그리고 어떤 기성세대의 권위에 대해서 no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인생을 즐기자라고 하는 enjoy의 세대이기 때문에 저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자음인 N을 갖다가 본따서 N세대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바로 N세대 특징에 대해서는 여고생의 이야기라든가 또 어떤 밀그램의 6단계 분류법칙에 대한 중학생들의 어떤 그런 동영상도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러한 N세대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특히 교육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갖다 이제 던져놓고 방관하는 입장이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지켜봐주고 도와줄 수 있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뒤에서 북돋아주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즉 협력할 수 있도록 힘을 갖다 이제 실어줄 필요가 있고, 잔소리를 많이 하기보다는 많이 이해를 하고 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떤 워낙 요 청소년 N세대는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사실 기성세대도 그것을 갖다 탓하거나 어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실 저는 지금도 랩을 들으면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또 그래도 랩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그 청소년들 또 N세대의 어떤 그런 이제 경향이니까 한번 배워볼까 그런 생각도 이제 가끔 갖는데요. 그러한 노력들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성세대로서는 그런 부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청소년들 N세대들이 문제가 인터넷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중독에 빠지고 있다는 거. 이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학교에도 부적응하게 되고 또 학교 폭력이라든가 정신적인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제 일탈되는 그런 이제 사태도 일어나게 되죠. 인터넷 중독 고위 연군이 한 2.3%고 잠재적 이용군이 12.1%에 지금 이르고 있다고, 이게 2007년 통계인데요. 올해가 2020년도니까는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채팅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음란물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N방, 그렇죠? 인터넷에 이제 N방 사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뉴스도 나오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도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최근에 어떤 세태인데요. 바로 학교 폭력, 이거 이해도 학교 폭력이라든가 집단 괴롭힘 이런 것들도 어떤 또래 문화와 더불어서 어린 나이에 시작이 되고 더 과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정돼야 될 부분이고요. 또 어떤 갈등에서 오는 청소년의 자살률도 날로 증가한다는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고 곰씹어봐야 되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유엔에서는 그런데 청소년, 청년 이 시기를 갖다 지금은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18세부터 6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수명이 연장되고 그러면서 사회활동이 점점 활발히 되면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요. 청년, 즉 장년을 포함한 청년, 중년, 노년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기로 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여기까지 마치는데요. 조금 과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이겁니다.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활동을 했던 또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세대들을 갖다 각 세대별로 나누어서 조금 전에 잠깐 설명했었는데 특징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베이비무스 세대니, X세대니, Y세대니, Z세대니, 또는 밀레니엄 세대니, 또는 여러분들 조그맣게 본 것처럼 뭐 N세대니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거 다음 주에 월요일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숙제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구글 클래스룸에도 마찬가지 과제로 부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여기까지 해서 3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